지금 시장의 테마주를 잡아라. 이 제목으로 같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테마주를 진짜 정치 테마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님? 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지수의 강한 상승은 어디서 오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2004년에 시작된 펀드갑 열풍이 환매로 매물 소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투신이 결국 돈을 못 벌고 엄청나게 펀드 매니저도 잘리고 애널리스트도 엄청나게 잘렸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실적 개선 기업이 강한 매수세로 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난번에도 제가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서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긴다. 강력하게 올랐다 또 올랐다. 오늘 또 갔죠. 이미 3개월이나 차트 기법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종목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종목에 적용해봤나요? 가르쳐줬는데 그냥 넘어갔나요? 6개월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2분기를 말합니다. 그럼 실적이 개선돼서 2분기를 넘어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좌가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와요. 왕초보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막 샀습니다. 손실이 83%예요. 안타깝죠, 제가. 이제부터가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실제로 그래서 3개월을 졸업하고 나가신 회원님의 계좌도 오늘 와 있고요. 한번 전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매물이 없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왜요? 차익 실현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 매수가 조금만 강해도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매물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 그냥 추천 종목만 들고 과연 3년에서 5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누구죠? 대박행진 고고님이 과연 10종목을 찍어줬을 때 과연 10종목을 들고 3년에서 5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50% 빠져도요. 자신 있어요? 부자 어머님 넣어주세요. 그렇다면 가능하죠. 알렉스님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골고루 나눠 담아야 되는데 가는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종목 담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헤매고 있다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바닥 종목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유료 회원으로 가서 보석 공부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가는 종목이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료 방송에서만 주로 하니까 무료 방송에서는 공개를 어느 분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없었죠. 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방법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배우는 거하고 안 배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역시 모든 코스피의 매물을 다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매수만 돌아와도 차익 실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유, 난 3년 됐어. 3년 만에 본전 왔어. 본전. 본전이면 팔아야 돼. 대부분의 심리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요. 손절해야 돼. 빅토리아 넣어서 오세요. 손절해야 돼. 공부가 우선입니까? 투자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죠. 왜요? 오늘 끝내고 내일 안 할 거면 몰라도요. 주식시장에 들어서 한 번 하면요. 평생을 가야 됩니다. 깡통 나도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마약과 똑같이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쉽게 못 끊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인데 어서 오세요. 그렇죠? 중독이잖아요. 단타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려면 쉽게 벗어날까요? 못 벗어납니다. 그 짜릿한 맛에 못 벗어나요. 우리 위원도 아니 세상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밤 근무를 하고요. 낮에 아침 일찍 오잖아요. 그럼 얼른 가족한테 인사도 안 해요.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있죠. 이제 컴퓨터 켜놓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단타 치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나중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정석을 배우고 4개월 만에 나갔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그러니까 에브리치님 어서오세요. 2달 딱 되니까 자, 한 달 지나니까 뭐라면 오늘 드디어 제가 스마트폰에서 현재가를 안 쳐봤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 당신 요즘 변했어. 뭐가? 아니 전에는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 닫아 걸고 들어가더니 요즘에는 왜 들어와서 운동도 하고 뭐요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좀 이상하다. 왜 탄탈을 안 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2개월 되니까 변해요. 아, 요즘은 월급만 타면 이제 주식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칩니다. 빨리 월급 탔으면 좋겠어요.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슬슬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왕초보가 처음 들어갔고요. 네, 제방에 들어왔는데 손실이 83% 나인 것도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부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바로 정석 투자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유료원들이 힘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석을 배우고 나면 어떤 종목이 가는지 어떤 것을 갖고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정책 테마주. 예, 정부의 테마주를 제가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경제민주화 정책에 집중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투자공원님도 어서오시고 모멘텀과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지는 시장에 관심을 집중해서 매수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섭게 나갔죠. 한화, GS, LS, SK, LG 템플턴 방에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모두 다 있죠. 당연히 종목이 어떻게 나갔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참 당연히 다 있죠. 미리 샀죠. 당연히 SK 자 볼까요? 어떻게 나갔나? LG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LG 신고가 어우 멋져버려. SK 이 거의 났다 이거 어떡하냐. SK 또 나간다. SK도 가고 LG도 가고 LS도 가고 이 지주사들이 다 무슨 일이 벌린 겁니까?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화가 또 어떻게 됐어요?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무지막지하게 가죠. GS는 어떻게 됐어요? 한화가 어떻게 됐어요? 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유료는 다 누굴 들고 가 있나요? 한화 한 개도 없습니다. 전문가님 어디서 올라가니까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한화가 화났나봐요.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어유 한화가 화났나봐요. 한화 샀는데 그냥 한화 계속 올라가니까 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어휴 한화 무섭습니다. GS GS 무섭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경제 흐름을 알아야 그죠? 우주대천사님들 경제 흐름을 알아야 어떻게 된다? 종목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그럼? 정부 정책이 발표하기 전에 벌써 이미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계속 그 선거 공약으로 계속 내걸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관심도 없었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또 잡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다 들고 있잖아요. 어제는 원격임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올해 최대로 했습니다. 역사 이래 최대로 매수를 했어요. 3,397. 그러니까 어제는 뭐 운송장비 자동차가 뿡뿡 나가고 막 금융업 보험 그럼 주도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도를 잡고 있는 템플턴방 식구들은 얼마예요? 신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를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고 있죠. 무료 방송에서 그걸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을 듣고 주도주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기도 아마 그런 분 많아요. 지난번에 뭐죠? 황금소나무님도 그렇고 400만원 들고 372만원을 벌었대잖아요. 12개월을 따라다녔어요. 무료 방송을. 근데 또 어제 며칠 전에 들어온 유료 회원이 무료 방송에서 제 종목을 그냥 막 주워 담았대요.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예요.
뭐 일부 종목 한두 개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 방에서 강의 듣다가 주워 담았는데 꼭대기 가서 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의 흐름을 알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벌써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오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미 벌써 제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작년에 벌써 이미 8월 27일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권 펀드를 해약해라. 어디로 가라? 주식으로 사라. 말 안 들었죠? 들었나요? 나는 채권 펀드를 해약하고 주식을 샀다. 그러는 분만 한번 3번 눌러보시죠.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아휴, 이거는 채권형 펀드 해약하고 이미 알려서 환매하고 빨리 주식 사라. 계속 떨어진다. 그런데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시장의 흐름을 이해 못하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채권 사람들은 빨리 팔고 어디로 와야 돼요? 주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계심리 1호가 발동되는 거죠. 무료방송에서 공짜로 해줬는데도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목만 주세요. 그냥 10종목만 딱 찍어갖고요. 우리 무료회원이 한번 저한테 메일을 써가지고요. 전문가니 10종목만 딱 찍어갖고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장기 보유할게요. 과연 그 사람이 장기 보유할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50% 한번 빠져보시죠. 27% 빠져보시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니 아주 왼수 같은 사람으로 보일걸요? 못 들고 갑니다.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그럼 해드릴게요. 애경유화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애경유화가 제가 추천할 때 애경유화를 제가 추천할 때 좋은 종목이다. 그죠? 좋은 종목이다. 정확히 11월 2일 날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2015년 11월 2일 날 추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추천하자마자 잠깐 반등하는 척 하더니 그 다음부터 전저점 깨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7%입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비중 지켰으면 돌아버리시죠. 난 못 참겠어요. 자른 사람이 있고요. 그때도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쓱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어. 매수가담. 추가 매수합니다. 또 매수가담. 또 내려왔습니다. 또 매수가담. 또 내려왔습니다. 500만원 질렀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과연 이렇게 떨어질 때, 아까 대박행진 고고님이 과연 추천했는데, 템플턴이 10종목을 딱 찍어서 줬는데, 이렇게 27% 빠졌으면,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요? 참아낼 수 있다면, 제가 10종목만 딱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명에, 아니, 100명에 90명은 못 참습니다. 당장 장대음봉만 서너 개만 나와도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자를까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유료원 방의 수성이 추가 매수해서 150%, 한 분은 또 100몇 프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이게 오랫동안 간 게 얼마나 오래 걸렸죠? 1년 동안 참았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잃지 않는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1년 회원을 가입하고 1년 동안 참았더니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올라가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올라가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373%가 났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343%가 나온 겁니다. 과연 주의를 봐도 갈 종목은 간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가는 종목을 보유했다면 시간 여행을 즐기면서 과연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1년 동안 안 가도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할까. 나머지는 다 발로 차버리죠. 저런 전문가 저런 종목을 추천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무려 373%. 끔찍하죠. 제가 뭐라 그러죠? 2015년 1월 29일 날 유료방송을 시작하면서 뭐라 했어요?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라. 3년에서 5년 들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마음과 원인도 어서오세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400% 가는 종목을 하나 놓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는데요. 옛날에 텐트 종목이 자그마치 진흥 텐트라는 종목이 점상으로 날아가면서 98만원까지 간 게 2003년도인가요? 우회상장으로 나왔는데 그걸 차마 못 사주겠더라고요. 슈퍼스윙님도 어서 오시고 처음 오시는 분이 많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날아갔는데 지금 이번에 무진장 날아가서 한 400% 났는데 그걸 추천 안 한 게 지금도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유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전문가도 이럴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심하겠냐? 전문가도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아픈 경험 있는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나는 옷장사 종목은 죽어도 못 사겠습니다. 아유 난 현대차 그러면요 죽어도 못 삽니다. 왜요? 옛날에 22만원 갈 때 샀다가 손실을 너무 많고 현대차만 보면 몸서리 쳐집니다. 안 사집니다. 자, 그러면 보여줄게요. 무슨 종목이었는지. 지누스였습니다. 이게 98년에 얼마? 1.3으로 가가지고 지난번에 이게 2만원 할 때 제가 이 5만원 할 때 제가 사줄까 말까 하다가 이게 그 불량 종목이다. 옛날에 그 점상으로 날아가서요. 진흥 텐트라고 그래갖고 진흥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무진장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98만원까지 갔어요. 점상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우회상장에서 나온 거예요. 2015년에. 그냥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 사줘야 되나? 또 개미 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못 사준 게 50만원, 49만원까지 갔죠. 그럼 얼마 10배가 갔잖아요. 이게 또 오죠? 액면분할에서 나왔어요. 그냥 버리자. 이미 지나간 버스니까 버리자. 레드투님도 쏘세요. 실제 얘기를 저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요. 자, 그럼 우리 유리원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분이 무료 방송을 듣다가 주소 모은 종목입니다.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메르치화재 늦게 샀죠. 어제 굉장히 신고가 내놓고 원일님 어서오세요. 신고가 내놓고 뒤늦게 무료 방송만 듣다가 산 거래요. 무료 방송만 듣다가 다 주소 담은 거래요. 그리고 유료 방송을 들어온 거예요. 수익 나는 걸 알았으니까 들어온 거죠. 메르치화재 어제 신고가를 내고 오늘 잠깐 조정했죠. 여기 수익 나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이형님 늦게 사가지고 6%. LS 들고 있죠. 봐요. LS 들고 있는 거 봐요. 이게 뭐예요? 지주사 종목이잖아요. 58%. 그 다음에 메리츠종금증권 4.5%. 하나케미칼 들고 있죠. S오일 들고 있죠. LG전자 들고 있죠. 봐요. 로버스타 들고 있죠. KB금융 38%. 4대 은행 사라. 4대 은행 샀대요. 그 중에서 KB금융을 샀대요. 다나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타이거 K탑, 그 다음에 원익 IPS 136%. 무료 방송에 산 사람도 146%예요. 유료 회원은 얼마예요? 180%예요. 상상돼요? 우리 유료원들은 글 쓰라고 그러면 글도 잘 안 써요. 그냥 구경만 해요. 자, 얘 여기도 봐요. 98%. 그죠? 쫙 들고 있죠. 종목도 막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뭐예요? 사막콘덴서 37%, 삼양식품 추가 매수에서 21%. 이건 아들 계좌인가 봐요. 애경유화 46%. 봐요. 나중에 산 사람도 46%예요. 그럼 그때 11월 2일 날 산 사람은 얼마일까요? 지금 한 150% 넘었을 거예요. 원익 IP 여기서 나중에 사서 26%. 다 보여주잖아요. SOL 들고 있죠. 더전비전 지금 40% 넘었죠. 3만 1,000원 가죠. 40%.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우리는요. SK SK 하이닉스 그대로 있죠.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 유료방송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일 겁니다. 오늘 보내왔는데 사막콘덴서 얼마요? 79%인데 오늘 어제 또 올랐죠. 신고가. 얼마 오른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원익 IPS 들고 있고요. 대한해운, 동진세미, 삼양식품 전부 들고
유리한 종목 들고서 이렇게 요 가만히 있어요. 몇 종목이에요,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20, 30 종목 들고 가만히 있잖아요. 10종목으로 딱 찍어달라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 들고 갑니다. 27% 조정하면, 아유, 전문가님, 아유, 저거 틀렸어. 그리고 댕강 자릅니다. 손실이 너무 커져서 못 견딥니다. 개미들 이번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료 문자가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개미들 대량 살포하면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지세가 가는 정부 수혜주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지주사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주사 종목이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별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지주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료원들은 뭐래? 지주사는 맨 낮은 데 사는 거다. 왜요? 개별 종목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홀딩스 좋아하죠. 홀딩스는 마지막에 사는 거지 개별 종목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회사 실적이 좋아야지 지주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홀딩스는 막 12개씩 들고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그랬더니 홀딩스가 좋은 것 같아. 홀딩스가 뭐가 좋아요? 자회사가 좋은 거지. 자회사가 실적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사고가야 그게 돈이 되는 거지. 무슨 홀딩스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라갖고요. 12종목으로 다 잘라요. 공짜 정보는 없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자, 시장 흐름이 이렇게 변했죠. 개미들은 또 뭐요? 무차별 살포했죠. 예? 찌라시에 무차별 살포했다가 어떻게 해요? 95억이 손실 났대 이번에요. 무차별 살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에 조심하라. 돈을 뺏어가기엔 마케팅이다. 거다 대고 뭐라 그랬어요? 금감원에서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주식 문자 피싱에다가 딱 뭐라고 썼냐? 문자 보낼 때 리치클럽, 부자 아빠, 신부자 아빠, 신원불명의 주체가 사전 입수된 특정한 그냥 뭐죠? 스마트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88TV에다가 뭘 써놨잖아요. 그거 다 가짜다. 무료 문자를 준 적이 없어요. 무료 문자를 함부로 줘요? 무료 문자 안 나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료 문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에서는 1조 원 대형 수주, 금일 공시 확정, 마지막 매직 기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묻지마로 막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네들은 돈 벌고 챙기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 건데,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작전 세력 먹어서 수익한 거, 몽땅 다 어떻게 돼요? 구속될 거고, 아마 다 이제, 어떻게 해요? 토해내야죠. 자,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뺏어가게 한 마케팅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무슨 돈을 벌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짜 정보는 없다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장의 시계는 얼마냐? 자,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개미들이 이렇게 해바라기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해바라기 좋아하죠. 가면서 공짜 정보 좋아. 그걸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천만에요. 우리 유료원이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대박으로 나간다는데 그거 살까요? 그게 자산 운용이 뭐 100억이라는데 얘가 내일부터 점상으로 날아간다는데 사라 그러더래요. 그런 걸 왜 믿어요? 믿지 마세요. 점상으로 서서 날아가더라도요. 작전설이 걸렸고 정보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구속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치는 겁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요. 그런 종목을 죽을랑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기업 분석부터 해라. 기업 분석해서 돈 못 벌면 발로 차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계는 얼마인가요? 얼마죠? 시장의 시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자,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원희가 EPS를 샀죠.
얼마 벌었어요? 180%를 벌었습니다. 무료 회원도 아까 보니까 130 몇 프로를 벌었죠. 카페에도 올라갔습니다. 무료 추천주로. 그럼 100 아까 얼마였어요? 봐요. 이번이 지금 136%예요. 무료 회원도. 유료 회원은 180%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줬을까요? 뭐죠? 경기가 불황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호황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죠? 네. 원자재와 또죠? 원자재인 기업의 쌀을 사라. 수익 짭짤하죠. 두 번째. 자, 금리가 서서히 올라간다. 미국 금리가. 뿡뿡이 아빠님도 117%예요. 축하드립니다. 177%? 와, 대박. 그죠? 대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금리가 올라간다. 뭐예요? 금융장세잖아요. 금융장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은행주들이 그냥 90 몇 프로씩 났잖아요. 유료원은 90 몇 프로 났고, 무료원은 얼마요? 30에서 40% 났어요. 어떤 사람은 50% 났고요. 아까 봐요. KB은행 얼마나. 이분도 이제 유료원 가입하신 분인데, KB은행? 여기 없네. 어디 갔냐? KB금융 29%. 근데 늦게 사신 거고요. 8월 27일 날 KB금융을 샀으면 지금 얼마인가요? 자, 공짜로 줬으니까 8월 27일 날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7일. 그죠? 얼마? 네, 38%입니다. 그러면 유료원은 얼마예요? 더 많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간 게 금융장세잖아요. 우리 은행은 더 많이 났죠, 수익이요. 자, 그러면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안 끝난다.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 엄마, 저걸 어떡하냐. 시장의 시계는 이렇게 지금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갔다고 지난번에 실적장세에 대비해서 주식을 매수하라. 무료방송에서 분명히 해줬죠.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금융장세에 이미 어떻게 해요? 금융주가 올라가서 금융주를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이제는 넘어가서 실적장세로 넣어서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 그래서 우라카미 군이 오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다가 사국명으로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돌아가더라. 이게 주글라파동이잖아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불황이 한창일 때 주식시장의 불경기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금융장세다. 강세장이 시작되는 거죠. 불황을 탈피하고 나아갈 때가 뭐죠? 기업의 쌀을 사는 거죠.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역시 시장의 역사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유주가 폭락할 때, 철강이 폭락할 때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슈퍼스윙님이 아이고 참 유튜브만 보고 참 잘하고 계시네요. 개미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잘라먹고 돈 버냐고요. 그죠? 슈퍼 가만히 있어야 돼. 좋은 종목 담고 가만히 있어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계좌요. 이거 무료 방송 듣고요. 그냥 제 종목들을 그냥 막 산 거예요. 슈퍼스윙님.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유료 방송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4대, 그래서 제가 2000에 불황을 탈피하고 나갈 때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래서 180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안 팔아요. 뭘 팔아요? 시장이 상승장세로 하는데 그걸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수익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파는 거죠. 경기입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장세가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 장세. 강세장의 하이라이트라잖아요. 강세장의 하이라이트 도망갈까요? 지수가 무섭게 올라가죠. 엄마 저걸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왜 될까요? 수출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풀려버리잖아요. 자금이 풀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주가가 점점 고점으로 올라가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고점이 올라가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 긴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뭐죠? 야, 기준금리 올려야 돼. 올해도 성장 속도가 예상 밖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 올리면 역시 이제 실적 장세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대가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셔야 되죠. 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만 사기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지. 이때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실적 장세가 한참 가다가 이제 실적 장세 아마 초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실적 장세에 대비하라고 그랬죠. 무료 방송에서. 이제는 역시 좋은 종목만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앞으로. 너무 많이 천기를 누설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뒤에 걸 하나도 못하겠는데. 그럼 이게 뭐죠? 실적 장세가 꾸준히 쭉 가다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추천하고 막 삽니다. 부실 종목이고 뭐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사람만 없지요. 여긴 메리츠 종금지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예요? 다시 시작이 나면 좀 더 해달래요. 유료방송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4대 은행 사랑계 금융장세잖아요. 8월 달에. 작년 8월에. 그럼 이제 실적 장세를 배웠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천기누설이다, 진짜. 야. 그럼 언제까지 전개될까요?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융 긴축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돈이 회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서히 금융장세나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들 어떻게 해요? 서서히 저물어가고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대형주가 갔잖아요. 못난이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요동을 칠 겁니다. 천기누설 맞겠다. 어디까지 할지 요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의 우선순위를 두라. 나는 또 몰라.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목이 수익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템플턴 방 식구들이 저렇게 들고 있는구나. 그죠?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팔아먹었죠. LG전자 우선주 제가 공짜로 꿈꾸는 청년이 전문가님 이제 사도 될까요? 여기다 얘기했어. 아니 아직 떨어지는데 왜 사? 아니 오늘 사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샀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쭉 올라갔다가 주르륵 미끄러서 이제 죽었다. 죽었다. 근데 또 올라서 오늘 또 신고가야. 팔았나요? 템플턴 식구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왜 팔아요? 가는데. 꿈꾸는 청년이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나있죠. 못 샀을 거요. 샀다. 일보. 지난번에. 그죠? 못 샀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또 갑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전문가님 그냥 공짜 10종목만 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러면 오래오래 들고 가겠습니다. 들고 웬 뭘 들고 가요. 27%만 빠져요. 죽겠다고. 우리 저기 유료원은 37%가 빠져도 어떻게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참. 이걸 알면 아마 돌아가실 거요. 예. 우리 산업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 37%가 빠져도 끄떡도 들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추가 매수. 이제 수익률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휴. 뭐요? 투자하는 방법 모르고선 백나라도 소용없어요. 내려가면 본전 찾으려고 빨리 물타기 하죠? 죽어요. 여기 와서 항복. LG전자 여기 와서 항복. 그럼 어떻게 했어요? 쫙 올라가서 무진장 수익 나니까. 아휴, 내가 또 바보짓 했구나. 자, 좋은 종목인지도 모른 채 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차트만으로 갈 것 같다는 감만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이 83% 보유한 종목을 들고 있도록. 이런 식의 투자는 언제나 시장에서 이기기 힘들다. 시장에 이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이나 비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인 상식선에서 돈 버는 기업과 동업하면 여러분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갈 때는 상승장세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팔아먹었나요? 안 팔았어요. LG전자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더전비전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그럼 도대체 템플턴 식구들은 뭐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때 파는 거죠? 안 팝니다. 오늘 또 신고가네? 이야, 신고가 또 나갔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4차 산업혁명 수혜다. 빅데이터.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템플턴 식구는 안 팔어.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그죠? 그래서 시장의 변해죠? 시장,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안 팔았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얘? LF. 여러분 공짜 준 종목 다 알죠, 이거? 예, 유료원은 여기서 추천했고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유료원은 언제 추천합니까?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무료원은 요거 성안 팔아다가 요다 사는 게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음봉이다. 그렇죠? 답답해 보이니까 하도 손실이 많이 났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신고가 행진. 와, 또 나갔네, 저놈이. 내가 진작 살걸, 안 샀네. 여기서 추천해서 샀으면 지금 얼마야? 20몇% 수익이야. 26%. 아이고, 나는 바보짓 했구나, 또. 꼼꼼히 이런 거 보고 샀으면. 그러니까 아까 봐요. 우리 유리원이요. 다 줬다가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무료방송에서 막 주웠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된다. 공부하라. 그죠? 누구는 무료방송을 6개월 따라다니다가요. 이거 안 되겠다. 유료방송을 그냥 1년으로 공부하겠다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와 계서 가만히 계신데요. 시장 변에 대응하는 투자를 하라. 그럴까요? 신정부 정책 변에 따라 수혜받을 기업을 주목하고 선행 매수하니까. 아이고, 우리 전문가님 LG 사야 돼요, LG요. 그렇지, LG 사자고요. 샀더니 오늘 어떻게 해요? 신고가. 아이고, 사자고요. 지주사 다 사야죠. 다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풍풍 날아가죠. 자, 정부 정책의 변화는 기업에 지원하고 보조로다가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가져오고 기업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선점에서 들고 가다 보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나만 몰랐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분석하다 보면 좋은 종목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떤 기업의 수혜가 날 것 같으니까 그 기업을 매수해서 선행으로 들고 가면 나는 당연히 좋은 기업을 샀으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아유 전문가님 짜릿한 상한가가 좋아요. 꿈꾸는 청년님이 짜릿한 상한가가 그래도 좋대요. 돈 버나요? 돈이 안 벌립니다. 이상합니다. 돈이 안 벌려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세 번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종목이죠? LG. 52주 신고가.
경제 문제를 출자 순환고리를 끊겠다는 지배구조 개편 수혜. 단연 지주회사죠. 아이고 이뻐라. 자,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세 번째, 수익은 시간과 열정에 정비례한다. 맞아요? 다 못 따오겠네. 자신은 모든 시간과 열정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어라. 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가는 전쟁터잖아요. 눈만 떠도요. 눈 뜨고도 코베가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역시 차트 기법도 물론 배워야 되고요. 경제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업종 발굴과 종목 발굴을 거쳐서 자신만의 특화된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시대착오를 거친 노력이 성공의 투자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열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 등을 검색해서 관심 종목들의 움직임과 펀더멘털의 변화 등을 읽어나간다면 남보다 앞서 나가는 투자 실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아휴, 그러면 김연아는 아웃라이어가 돼서 하루에 6시간씩 6년을 투자했나요? 굉장히 오래 투자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더 새롭고 더 나은 일상을 즐기는 것이 되고 노후를 대비하는 지름길이 주식 투자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진짜 시간을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누구예요? 예, 수성이잖아요. 아까 봤죠? 예, 누구는 150%. 아이, 또 올라갔나요? 예, 또 올라갔습니다. 어휴, 내가 3일 동안 못 봤는데 얼마나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10몇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어휴, 수익이 또 커졌겠네요. 지난번에 계좌가 거기 계좌가 여기는 안 올렸네? 예. 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자, 부의 창출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맞나요? 아이고, 재테크 수단, 최고의 수단은 누구예요? 역시 주식입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상품 투자. 뭐 별거 다 있어봤자 리스크가 큰 대신에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역시 주식입니다. 그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라기는 뭐 해야 돼요? 기업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부실한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들고 가라면 템플턴이 10년 들고 가자 그러면 아마 템플턴의 유료회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면 10년을 들고 갈 수 있을까?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자. 어느 종목이 지금 나가고 어느 종목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들고 가다 보면 올라갈 때는 사정없이 10년을 들고 가라.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을 해라. 그러면 돈은 엄청나게 벌 거다.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엑셀로 다 정리해서 유료원들은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아, 저렇게 진짜 부자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자료를 본 적도 없죠. 야,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를 이제 알겠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당장 몇 번만 떨어지면요, 장대 음봉만 서너 개만 나오면 죽겠다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10년을 들고 갑니까? 27% 빠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 부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융시장의 경제 흐름을 따라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적절한 시점에 팔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 전 파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는 방법은 아나요? 역으로 그분은 사는 방법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사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사는 방법을 99%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는 방법은 더더욱 모르죠. 왜요? 매수보다 매도가 100배 10배 어렵다. 그죠? 사는 방법을 아는 것 같지만 사는 방법을 제 방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하는 방법도 당연히 모르죠. 나는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파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식을 갖춰야 처럼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역시 좋은 멘토나 좋은 책을 읽어서 빠른 속도로 투자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남보다 앞서가겠죠. 왜?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울질만 하다가 다 시기를 놓쳤나요? 진작 들어갈 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작 들어갈 걸. 근데 왜 전문가님은 글도 좀 안 써요. 글 써놔야 되는데. 제가 글을 열심히 쓰죠. 어디다가요? 무료 방송한 거 쫙 해서 카페에다도 글을 올려주잖아요. 초보 투자에다 올려주잖아요. 애들 계좌 옛날에요. 아이고 참 40% 빠졌다가 이야 다 먹고 있죠 이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사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저울질마다 또 놓쳤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좋은 종목을 샀든 안 샀든 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매수 후에는 보유가 아니라 그냥 보유가 아니라 매수 과제를 수행하라. 모니터링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놓고 그냥 죽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적 기분이 돼서 뒤로 가고 있는데 그냥 가고 있어요. 템플턴은 뭐예요? 한국전력을 어디로? 잘라라. 한국전력 수익 난 거 다 까먹었습니다. 안 잘라가지고. 자, 매수 보유라. 모니터링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보유하고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내 기업이 실적이 악화되는지, 회사 상태가 회복하지 않을 나쁜 적자를 계속 쏟아붓는지, 그죠?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났대. 그죠? 어닝 쇼크 누구예요? 한국전력. 그러면 벌써 팔았어야 되잖아요. 어닝이 나빠질 거로 예상해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왜 예상을 해서 그걸 잘랐을까요? 석탄값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탄 뭐죠? 화력발전소가 많은 한국전력은 실적이 부진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매도로 간다. 그래서 매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폭락해버렸죠. 진짜 폭락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뭘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걸 배웠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내가 잘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종목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들, 내가 포트에 볼 종목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뭐 이상이 있나? 뉴스가 악재가 나왔나? 실적이 부진해졌나?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잘라야 되고 그냥 계속 실적이 좋으면 끊임없이 계속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0%가 나고 그 다음에 343%가 나고 누구는 373%가 나고 그 다음 뭐 수익 난 게 뭐 한두 개지.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게 한두 개래죠. 잘라지라니까 역사적 고점 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요? 한번 그럼 또 보여줄까? 이걸 보여줄까 말까? 효성.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효성.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역사적 고점 또 넘어갔죠. 뭔 놈의 종목들이 이렇습니까? 적군이 있나요? 아무도 적군이 없네. 적군이 없어요, 여기. 모델하우스가 없잖아요. 뭐야, 이거? 역사적 고점 넘었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잘랐나요? 안 잘랐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게 뭐예요?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갑니다. 자, 그걸 배우실 사람들은 한계가 더 있는데요. 아까 공짜 점심이 있는데 뒤에 또 전문가가 또 방송을 하시니까 요건 이제 다음 방송에 하고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60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요? 인간은 망각의 곡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야 확실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0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래를 들려